안녕하세요. 다수 시스템 코리아의 이승철입니다. 기존의 로컬 폴더에서 작성된 파일을 체크인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트에 접속을 합니다. 미리 만들어준 블루베리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유저 1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가 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라는 폴더 밑에 여기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일들을 설계 데이터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가 되면 전체 화면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어셈블리에 체크아웃 사용자가 유저 1, 여기 있는 부품들도 보시면 유저 1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아웃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체크인을 해서 설계된 데이터를 볼트에 안전하게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파일을 작성해서 체크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여기 열려있는 파일은 한 번도 저장하지 않은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적정한 경로를 선택해서 저장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트 안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파일명을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카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필요한 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기계 가공품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PDM에서 보시게 되면 이 파일명과 그리고 체크아웃 한 사용자가 유저 1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체크아웃 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른 장비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디자인이라는 블루베리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된 다음에 아까 있었던 프로젝트 폴더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장비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체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인 하는 이유를 쓰는데요. 설계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써보죠. 자, 지금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1, 2, 3, 4라는 파트 파일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D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 카드를 그대로 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체크인을 함과 동시에 다른 모든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에서도 동일한 파일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전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리드웍스 PDM 환경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마치 탐색기에서 솔리드웍스 파일을 열듯이 그냥 파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로 바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열게 되면 현재 이 파일은 체크아웃 되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체크아웃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아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계 변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재질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바꿨다라고 하면 이 재질을 바꾼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피처 트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솔리드웍스 PDM에 체크인을 시도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오른쪽에 태스크 페인에서 체크인을 하셔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을 쓰시는 거죠. 재질 변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색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밀면 버전 정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버전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 파트 파일은 지금 버전이 3의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서버에 있는 버전이 뒤에 있는 3버전이고 현재 내 컴퓨터에서 보는 버전이 3버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미리 보기를 해서 지금 여기 구리 재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버전을 버전 내려받기를 해서 2버전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아까 원래 있었던 것처럼 1060 알로이로 재질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9버전의 데이터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최근 버전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아주 손쉽게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어셈블리가 설계가 다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1차 설계가 다 됐는데요. 기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버전이 4버전에 걸쳐서 이 내용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1차 설계가 다 됐다라는 것을 단지 버전에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상태 변경해서 이것을 리비전, 올림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차 설계 완료, 고객, 발주, 대기 이런 주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아까는 없었던 여기에 어셈블리의 리비전이 A라고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데이터 카드 역시도 여기에 A라는 리비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리비전 A가 리비전 B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역시 상태 변경에서 리비전 올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산 데이터, 이게 양산의 최종 데이터라고 해서 이게 리비전 B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리비전이 B가 되었고요. 데이터 카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비전 관리 역시 가능한 것이죠. 이 어셈블리에 대해서 최근 내려받기 메뉴를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리비전 A와 리비전 B가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눈에 확 띄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비전 관련된 내용은 기록에도 그대로 남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수정본 A, 수정본 B라고 해서 완전히 구분되어서 표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특정한 파트를 재활용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를 재활용을 하는데요. 복사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붙여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져오긴 했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완전히 수정해서 새로운 파트로 설계하고자 하는 건데요. 만약에 설계를 다 했다라고 가정하고 체크인을 한번 해보죠. 사실은 여기 있는 리비전이 A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 데이터를 참고만 했을 뿐 새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최초 체크인 했을 때는 상태 변경해 보시면 리비전 초기화라는 다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규 작성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비전이 A로 다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존의 리비전이 굉장히 높은 것들을 참조해서 쓸 때 형상을 완전히 바꿀 때는 이렇게 리비전은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보실 내용은 협업 설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선택했는데요. 아래 미리 보기에서 3D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본인이 설계한 제품이라면 이것의 하위 구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어셈블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포함이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 이 어셈블리에 연관되어 있는 서브 어셈블리라든가 모든 파트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서브 어셈블리 선택을 해서 찾아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서브 어셈블리가 포함하고 있는 파트들이나 혹은 반대로 이 서브 어셈블리가 사용된 위치, 즉 더 위에 있는 상위 어셈블리, 아까 선택했던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이 어셈블리를 이렇게 윈도우 상황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로봇 팔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전체적인 영역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 전체 어셈블리를 보시게 되면 유저 1, 그러니까 제가 되겠죠. 제가 이것을 체크아웃해서 전체 어셈블리만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트리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저 2라는 다른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로봇 팔의 암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제 동료가 설계를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트리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리 리프레시를 누르니까 붉은색 영역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들은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2버전인데 내가 현재 1버전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즉 옛날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표시로 붉은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데이터를 최근 내려받기를 통해서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RM의 팁 길이를 길게 늘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전체 프로젝트에서 일부 영역은 유저 1이라는 설계자가, 그리고 다른 영역은 유저 2라는 설계자가 협업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한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탐색기를 열고요. 볼트 안에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웍스 PDM 내부에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키워드를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를 입력하자마자 그 바로 밑에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PDM은 실제 파일을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빠르죠. 제가 원하는 파일이 정확히 선택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파일을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검색 결과를 리셋을 하고요.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많이 쌓였을 때 파일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해야 될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죠. 검색 카드를 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카드로 검색을 하는 것이죠. 솔리드웍스 형식 중에서 여기 재질을 서스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카드를 열게 되면 이 파일에 보시면 source316, 이 재질의 같은 경우에는 source301, 이것도 재질이 source301이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카드에 입력했던 정보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 카드는 문서를 처음 저장할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종류의 검색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검색을 리셋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재질 변경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재질 변경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파일이 선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재질 변경이라는 키워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검색이 된 것일까요? 바로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전에
버전 3에서 체크인을 하면서 재질 변경이라는 설명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 변경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이 돼서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체크인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왜 바뀌었냐라는 것을 꼼꼼히 기록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 내용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색은 단지 한 가지 검색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이름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체크아웃한 파일 중에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라는 식으로 중복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파일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파일을 정확히 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트리 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최상위 어셈블리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프로젝트로 파생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압축 파일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 솔리드웍스 PDM에서는 트리 복사라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복사를 해서 다른 이름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D03에 12345라는 프로젝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 폴더 경로가 D03이라는 내용으로 모두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 버전인지 참조된 버전인지 혹은 도면이나 경로를 유지할 것인지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사를 한 이후에 체크인을 해서 이런 설명을 붙일 것인지 아니면 체크인 하지 않고 체크아웃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파생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밑에 D03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록을 보시게 되면 아까 최초 백업 프로젝트 복사라는 설명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켜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새로운 파생 프로젝트를 트리 복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서 처음으로 볼트에 로그인을 하는데요. 유저3이라는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로그인 하듯이 진행을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신 버전의 파일들을 다운받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프로젝트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라는 폴더에 있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다운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 할 때마다 이 내용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돼서 팀 내에 있는 모든 설계자가 다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도 버전업해서 쓰실 수가 있죠. 자,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화면에서 보시면 설계의 라이브러리를 켜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위치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일반 로컬 폴더가 아니라 볼트 안에 있는 영역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추가되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신 라이브러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탐색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지금 라이브러리 폴더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가 과연 어디서 쓰였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된 위치를 탭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된 위치를 봤을 때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얘기인즉슨 실제로 이 라이브러리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파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 파트를 찍었더니
이 라이브러리 파트 위에 상위의 어셈블리들, 즉 프로젝트들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A01, A02, C01, D01 이런 식으로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업데이트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기존에 있었던 4개의 프로젝트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본 이후에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PDM을 이용하면 라이브러리의 사용이 굉장히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수정했을 때 어떠한 어셈블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역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BO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상위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면 당연히 미리 보기 가능하고요. 데이터 카드 역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BOM 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속성 정보가 엑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앞쪽에 여기 솔리드웍스의 파트너 어셈블리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썸네일 이미지 역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체크아웃을, 그러니까 제가 수정할 권리를 확보한다라고 해보죠. 그런데 저는 이 전체 어셈블리만 체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체크아웃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 파란색 테두리로 표기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테두리 내용은 뭐냐면 내용을 여기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코멘트欄에 구매품을 제작하기로 변경,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볼까요? 이것은 어차피 데모니까 조금 더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스펙 반영 완료, 이런 식으로 써보죠. 그 다음에 여기 BOM 탭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BOM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라고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좀 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체크인을 해줘야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면 저는 속성 정보 변경이라고 일괄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파트들이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여기 2개에 있는 파트와 자연스럽게 최상위 어셈블리만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체크인을 했어요. 그래도 다른 파트들,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파트들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버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CSV 파일로 열기를 눌러서 엑셀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클릭으로 이 모든 데이터가 엑셀로 익스포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변경한 내용까지도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엑셀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의 KQSP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 KQSP는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해서 최소한의 세팅으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패키지고요. 사실 여기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공인 리셀러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더 큰 규모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괄 출력이라든가 혹은 여러 개의 서버를 둔다든가 하는 다양한 자동화 기능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무를 솔리드웍스 PDM 프로페셔널을 이용해서 더 많이 자동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솔리드웍스 PDM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